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하늘사랑님,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인종차별은 전 세계인이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신경성님 문자 주셨고요. 대체복무 교도관 체험을 하고 온 김정훈 기자, 빠삐훈이라는 별명을 바칩니다. K킴님 문자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엇갈리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수용했지만 국민 정서가 완전히 수용한 것인가? 이거는 좀 갸우뚱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문자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적당한 대체 복무 아니라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갸우뚱하시는데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안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김창규님, 어제 저희 딸이 대인 면접 봤는데요. 면접관 질문이 병역 대체복무제, 이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였답니다. 와, 날마다 등굣길에 차 속에서 뉴스쇼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떠올리면서 답변했다고. 우와, 김창규님, 와, 합격하면 한턱 쏘셔야겠는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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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현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도소가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대체복무 안으로 뭐가 가능할까요? 좀 생각해보신 적? 교도소뿐만 아니고 사회봉사시설 같은데 젊은 인력들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교도소조차도 김정훈 기자 가보니까 마땅히 거기 가서 할 일이 마땅치가 않더래요. 제가 교도관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수감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하고 밥 배식하는 거랍니다. 수용자들. 그 사람들을 시키는데 과거에는 먹을 게 부족할 때는 배식반을 자원을 했는데 지금은 중노동이랍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하니까 더 힘들어서 요즘은 배식반을 하면은 아마 가석방 때 혜택을 줘도 다들 회피한다 그럽니다. 그걸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럼 아마 지금 교도소 쪽에서는 그게 적절한 게 아니겠나. 근데 그것도 수용자들의 어떤 정역이라 그래갖고 수용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인데 그 영역을 또 침해하는 거잖아요. 수용자들이 다들 기피하고 있어서 힘들답니다. 그 부분이.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오늘 댓글쇼는 좀 스페셜하게 저 혼자 진행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댓글쇼에 김정훈 기자가 못다한 이야기 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여전히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요.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을 공개 소환한 검찰이 오늘은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을 합니다. 정점인 양성태 전 대법원장은 빠르면 아마 12월 초순 아니면 중순쯤에나 소환 조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한 뒤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소환 임박한 양성태 전 대법원장 왜 계속 침묵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지난번에 기자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쏟아냈던 걸 떠올려 보면 할 얘기가 많은 사람 같은데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입장낸 게 없습니까? 그렇죠. 기자들과의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소환 일정은 확실히 정해졌어요? 검찰의 수사 속도로 미뤄서 12월 중순쯤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12월 초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들 해왔는데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 수사 속도로 봐서 12월 초순에 소환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12월 중순쯤은 돼야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농단의 정점이 양성태 전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야 되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환 준비가 그러니까 좀 덜 됐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는. 검찰이 확인해 보니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 준비는 거의 다 됐다면서도 그렇지만 양 전 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어야 소환 일정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핵심 인물 2인자로 불렸던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 어제까지 3차례 소환됐는데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고요. 그리고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도 지금 조사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 소환 시점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한 적 없다. 네. 재판에 개입한 적 없다. 네. 블랙리스트도 없다. 다 부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입장 그대로입니까? 아직은 그대로죠.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목 잠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당의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이 이야기가 하나하나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거짓말을 한 셈이죠. 이미 검찰 조사에서 문건에 예.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재한 문건에 보면은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문건도 확인이 됐고요. 맞아요. 재판 관여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양 전 대법원장 이 말은 거짓말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양 전 원장이 일단 입장 변화가 없지만은 소환 시점에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게 주목이 되긴 합니다. 지금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 쪽에서는 양승태 전 원장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임종원 차장의 형인 임종인 고려대 교수와 통화를 해봤는데 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터놨습니다. 임 교수는 아쉬운 건 양 대법원장께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당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국익을 위해 방법이 과도했는지 모르지만 국익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나를 처벌하라고 당당하게 나오셔야지 집에서 숨어 있으니까 수장 판사들도 양 대법원장 비판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관진 전 장관 그리고 또 이회창 전 총재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임 차장은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뭐하러 입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 전 차장이 입을 닫고 있지만 그 때문이라기보다는 의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의리요? 예,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니까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거라기보다는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의리를. 예, 의리라는 게 이제 제가 변호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법정서 얘기하자는 전략이냐. 예. 검찰을 못 믿으니까 판사들에게 얘기하자 그런 얘기냐 하니까 그거라기보다는 임 전 차장이 검찰에 섭섭한 게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에 섭섭한 게 많다고요? 네. 뭘요? 그 얘기는 뭐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좀 소명하고 자기도 자기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조서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거나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쓰고 그랬다. 특히 구속된 뒤에 일요일 날 소환이 됐는데 수의 촬영으로 소환을 했잖아요. 예. 그게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진술 거부는 임 전 차장 본인의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형인 임종인 교수는 재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검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검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입으로 말하기 어렵다. 윗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윗사람 조사한 뒤에 자기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임 전 차장의 형 김종인 교수도 답답하다. 임 차장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한 건데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문화상 그렇게 하면 윗사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약간 배반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국민이 법관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준 것은 법을 지키라고 준 거잖아요. 물론이죠. 조폭도 아니고 의리 지키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또 검찰이 임종원 차장에게 서운하게 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이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서운하게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합니까? 사실은 키맨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그렇죠. 양승태 이후 대법원장 후보 영순이라고 불렸거든요. 잠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 이름이 막 여럿 나오니까.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맨 위에 있고 예. 그 밑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네, 그 대법관. 밑이 네.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그렇습니다. 양승태, 박병대, 임종원. 그러니까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여러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정당한 지시였다거나
부하 직원들의 과잉 충성의 결과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진술은 하고 있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편이다. 임종원 선배만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윗분들 뭐라고 하냐. 윗분들이 말하면 말하겠다. 나부터는 말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박 전 대법관은 책임을 임종원으로 내리고 있다. 아랫사람한테 돌리고 있다. 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검찰 고위급 관계자들 여러 사람에게 확인을 하다가 다들 임종원 선배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럼 뭐 양승태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찰 박경대 이렇게 부르다가 법조인 선배이긴 한데 그 이미 구속 기소된 피의자를 선배라고 잘 안 부르거든요. 그 약간 좀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일단 박 전 대법관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결을 같이 하는 건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요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이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대목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사법부에는 수많은 일이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고 안 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내 혼자의 머리로 다 뭐 기억하고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회성 보고나 뭐 중요성 없는 보고는 뭐 금방 잊어버리고 또 결과 조치가 다 된 뒤에 뭐 사후에 뭐 보고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을 사법부의 수장이 다 분명하게 아리라 옳은 말은 아니죠. 근데 사법행정 이렇게 사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요. 이런 상황인 거군요. 이런 네. 상황. 지금 양승태 사법부에서 뒷조사당했던 사람이죠. 차성환 판사가 네.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 93명, 93명을 징계 청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13명 징계가 청구됐잖아요. 그런데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해 보니까 연루된 전현직 판사가 93명이더라. 그중에 이제 언론에서 분석을 하니까 현직은 65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라. 이미 징계 시효가 3년인데 소멸되기 전에 먼저 청구해서 기한을 좀 연장시켜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안 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직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권영철 대기자가 오늘 또 깊숙이 짚어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